자, 13페이지의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페이지의 내용은 뿅. 자, 13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는요, 지구의 중력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력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구의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 그걸 우리가 중력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구에서 작용하는 중력과 그 중력이 작용하는 중력장, 그 공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중력과 중력장을 공부하기 전에 몇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여기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돼. 이 물리 시간이 아닌데, 그렇지? 계속 물리 얘기한다. 만유인력이라는 건 뭐야?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 그 힘을 우리가 만유인력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질점이라고 하는데, 질량을 가진 점, 그러니까 부피 있지만 단위 그 질점, 그 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점과 점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 그걸 우리가 만유인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만유인력에서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 질량의 중심점, 이 점과 점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야. 그래서 이 만유인력은 그 질량을 가진 물체의 중심점으로 향해요. 그러면 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힘 F는 만유인력 상수 G 곱하기 두 물체 사이의 거리 R의 제곱분의 질량 M이 되겠지. 이걸 우리가 만유인력이라 그래. 알겠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유인력은 질량을 가진 그 점과 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야. 알겠어? 그러면 만유인력은 언제 커지는 거야? 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힘이 커지려면 이 M이 분자가 커지거나, 즉 질량이 무거운 놈이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커진다는 얘기지. 또는 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같은 놈이라도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을 때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크다는 거지. 알겠어? 그걸 우리가 만유인력이라 그래. 여러분,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요, 원심력이라고 하는 힘이에요. 원심력. 그 원심력이라는 건 뭔 줄 알아? 이렇게 원운동하는 물체에서 원을 이렇게 못 그리냐, 그렇지? 이렇게 원반에서 원운동하는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는 원반 중심이 회전축이잖아. 회전축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V라고 하는 속도로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야. 그때 얘의 회전 각속도를 우리가 회전 각속, 직진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회전하잖아, 그렇지? 그걸 회전 각속도를 오메가라 그래. 오메가. W 오메가. 근데 이 원심력이라고 하는 힘 F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었어요? R분의 MV의 제곱으로 정의할 수 있었지. 물리 시간에 배웠어. 다 얘기하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V는 R 오메가로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V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결국에는 힘 F는 R분의 M의 V의 제곱이니까 R의 제곱 오메가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MR 오메가의 제곱이 되겠지. 이걸 왜 써줬냐면, 결국에는 원심력이라고 하는 힘은 뭐 할수록 큰 거야? 질량이 큰 M 또는 오메가. 근데 M하고 오메가는 어차피 일정하다고 보면 무엇 할수록? R. 회전 반경이 클수록. 회전 반경이 클수록 원심력이라고 하는 힘은 커지는 거야. 즉 내가 이렇게 짧은 거리로 원운동할 때보다 긴 거리로 이렇게 원운동할 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더 커진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걸 우리가 원심력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두 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로 돌아와 볼게요. 지구는요, 이렇게 둥글죠. 지구는 이렇게 둥글게 생겼어요. 근데 지구가 이렇게 둥글게 구형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지구는 이렇게 회전하기 시작했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 지금 자전하고 있잖아, 그렇지? 응?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해.
자전하면서요. 자전하다 보니까 이 지구에 원심력이라고 하는 힘이 생겨가지고 회전축의 수직한 방향으로 원심력이 생겨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약간 납작해졌어. 회전 속도가 더 빠른 토성 같은 경우는요, 진짜 사진을 찍어보면은 우리가 느낄 정도로 약간 찌그러져 있어. 적도 반지름이 극지방의 반지름보다 커. 토성은. 그 정도로 약간 찌그러져 있어. 근데 지구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런데 지구의 적도지방의 반지름이 극지방의 반지름보다 커. 살짝. 그래서 타원이야, 타원. 알겠니? 그래서 타원이라는 거야. 생긴 게 타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적도에서 회전하는 물체가 갖는 원심력보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회전 반경이 점점 줄어들잖아. 그래서 원심력은 고위도로 갈수록 줄어들어. 극지방에서는 그 자리에서 그냥 뺑글뺑글 도는 거니까 결국에는 회전 반경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심력이 없는 거야, 극지방에서는. 그래서 원심력은 적도지방에서 가장 크고 고위도로 갈수록 원심력이 작아진다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심력 때문에 지구는 완전히 둥그란 원이 아니라 약간 찌그러져 있는 타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지구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타원이야, 얘들아. 이렇게 타원이라고. 알겠어? 응.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뿅. 이거를 너무 여러분들한테 잘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네. 이렇게 4분의 1 조각만 그린 거야. 그러면 이때 요 지구에 여기에 요 한 점에 있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지점에 있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극지방에 있는 점에 있는 한 아이가 있어. 이 세 지점에 있는 아이의 요 세 지점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 알겠니? 그러면 요 극지방에 있는 애를 우리가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중위도에 있는 애를 B라고 하고, 그리고 적도지방에 있는 애를 C라고 할게. 그러면 이 세 아이에 작용하는, 이 세 지점에 작용하는 중력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일단은 B를 볼게. B에 작용하는 중력장.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이 물체 지점은요, 지구 중심에서, 사실은 지구는 부피가 있잖아.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부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피의 중심점, 이걸 우리가 질점이라고 한다니까. 이 질점에 이 질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질량을 가진 이 질점이 결국 이 B 지점을 잡아당긴다고, 서로. 그러니까 이 질점과 이 B라는 점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 이걸 뭐라 그랬어? 만류인력이라 그랬지, 그렇지? 만류인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는 거야.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니? 만류인력은 항상 어디를 향한다? 질점, 이 중심점을 향한다. 그러니까 화살표를 이렇게 그릴 때도 어디를 향해야 돼? 지구 중심을 향해야지. 이게 B 지점에서 작용하는 무엇이 되겠어요? 만류인력이라고 하는 힘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B라고 하는 지점은 만류인력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멀어지려고 하는 원심력이 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원심력도 그려줄게. 근데 이때 원심력은 항상 어디를 향한다 그랬어요? 회전축과 수직이어야 돼. 수직. 그러면 지금 지구의 회전축이 요거니까 회전축과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점선을 그려보면 요 방향으로 이렇게 원심력이라고 하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지. 알겠니? 회전축의 수직한 방향으로. 그러면 이 두 힘의 합력 방향으로, 이 두 힘의
합력 방향. 그럼 우리가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힘의 합력 우리가 배웠었잖아, 물리 시간에. 벡터 합. 그러면 이 두 힘의 벡터 합이 어디가 되겠어? 이쪽 방향이 되겠지. 이쪽 방향. 그치? 초록색으로 그린 거. 우리가 이거를 중력이라고 불러요. 결국에는 여러분,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만유 인력 플러스 원심력. 이 두 힘의 합력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서 있어요? 이 중력의 방향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지,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야. 지구 중력 방향으로 서 있는 거야. 사실은 내가 사과를 떨어뜨리면 사과가 지구 중심을 향하는 게 아니라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야. 잡아당기는 힘 방향으로. 알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 결국에는 중위도에 있는 아이가 측정을 했을 때 만류 인력이라고 하는 힘은 어느 방향을 향해요? 그렇죠.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지. 그런데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지 않는다는 거지. 알겠어요? 됐죠?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C지점에서 작용하는 중력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 C지점에는요, 지금 마찬가지로 만류인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잖아. 그러면 이 지구 중심점, 지구 중심점과 C라는 이 두 지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지금 만류인력이 작용하는 거잖아. 그치? 맞니? 근데 이 질점과 이 질점의 질량은 바뀌지 않았어. 근데 만류인력은 G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m이잖아. 질량은 안 바뀌었다고. 근데 거리는 바뀌었지. 선생님이 얘기하지. 극지방의 반지름이 적도지방의 극지방 배고파가지고 아침을 안 먹었어요. 극지방의 반지름보다 적도지방의 반지름이 더 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반경이 기니까 만류인력은 적어지겠지.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빨간색을 짧게 해볼게. 짧게. 얘보다 짧은 거야. 적도지방보다 짧아. 알겠어? 중위도에서 그린 이 만류인력 이 길이보다 적도지방에서 그린 만류인력이 작다고. 그러면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겠어요? 그렇죠. 원심력이 작용하겠지. 근데 원심력도 뭐라 그랬어? 회전 반경이 클수록 원심력은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봐봐. 중위도보다는 원심력이 조금 더 커진 거야. 알겠니? 알겠어? 그럼 여기서 질문할게. 그러면 적도에서는 만류인력과 원심력 중에 누가 더 클까? 만류인력이 크겠어? 원심력이 크겠어? 생각해봐. 생각해봐. 만류인력이 커? 원심력이 커? 만류인력이 크다. 원심력이 작다. 만류인력이 크죠. 알겠어요? 왜? 만류인력이 커서 결국에는 이 두 힘의 합력 방향이 이렇게 중력이니까 중력이 지구 중심을 향하는 것이 되겠지. 만류인력이 커서. 만약에 원심력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력이 반대로 바깥쪽을 향하니까 우리는 날아갔어야지. 밖으로 튀어나갔어야지. 아니잖아. 안쪽으로 향하잖아. 그렇지? 중력은 안쪽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극지방을 봅시다. 그럼 극지방은 요 지점에서 지금 요 중점을 향하잖아. 근데 만류인력은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커지는 거니까 만류인력 값이 제일 크겠지. 길게 그렸어. 그래서 선생님이 극지방에서는 제일 크고 원심력은 있어 없어? 회전 반경이 거의 0이니까 철수도 아니고 0이 철수 0이니까 원심력은 거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극지방에서는 원심력과 만류인력의 합력이 중력이니까 결국에는 이게 중력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극지방에서는 중력과 만류인력이 같은 거지. 알겠니?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극지방에서는 중력과 만류인력 값이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만류인력은 어디서 제일 크니? 그렇지. 극지방에서 만류인력 값이 최대이고 최대. 체육 선생님은 최대 나왔나요? 오, 만류인력 값이 어디서 최대예요? 적도지방. 마음이 급해. 오늘 영상을 많이 찍어야 되거든. 지금 1학년, 2학년 수업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찍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만류인력은 어디서 최대예요? 극지방에서 최대인 거지. 그러면 어디서 최소야? 최소, 베지터블. 이 놓지 않는 이 개그감. 어디서 최소예요? 그렇죠. 적도에서 만류인력은 최소이다. 반대로 원심력은 어디가 최대야? 그렇지. 적도지방이 원심력은 최대이고, 그리고 극지방에서는 원심력이 0이다라고 했지. 0. 알겠습니까? 또 한 가지. 중력은 적도지방에서 어디를 향하고?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고,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도 어디를 향해?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고. 그런데 단 중위도에서 이 지금 극지방과 적도지방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만류인력은 중심을 향하지만 중력은 중심을 향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인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얘들아.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x축을 위도라고 할게요. 위도. 그러면 자, 여기가 위도라고 하면 x축을 위도라고 하고 y축을 세기라고 할게요. 어떤 힘의 세기.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 빨간색으로 만류인력을 그려볼게. 그러면 만류인력은 어떻게 되겠니? 그렇지. 여기 지금 보면 위도가 여기가 위도 0도 그리고 여기가 위도 90도. 그러니까 여기가 적도 쪽이고 여기가 극지방 쪽이다. 그러면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지. 뭐가? 만류인력의 세기가. 그 다음에 원심력은 어떻게 되겠니? 원심력은 적도에서 크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지. 이렇게. 이게 원심력의 세기고. 그러면 이 두 힘의 합력이 중력이니까. 그러면 요 y 절편값에서 얘를 빼주면 요만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만큼 빼주면 요만큼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이 초록색이 중력값이 되겠지. 요 그래프 이해가 가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중력을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 중력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하는가? 거기 EBS 수능 특강 13페이지에 두 번째 중력의 측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얘들아, 아직 수능 특강 안 봐도 돼. 그러면 이 중력은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중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1번은 뭐냐면 단진자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단진자를 이용하는 방법. 예전에 나도 물리 수업을 대학 때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단진자 실험이 가장 핵심적인, 가장 기본적인 실험 중에 하나예요. 속력, 속도, 가속도 구하는 거랑 이 단진자의 주기 구하는 거, 이 실험 똑같거든. 쉬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책상이 있어. 이렇게 책상이 있는데 책상에다가 이렇게 실을 매달아. 그 낚싯줄을 매단 다음에 거기 끝에다가 이렇게 미스터 추를 매달아. 그 다음에 이 추를 이렇게 들었다가 놔. 그러면 이렇게 왕복 운동할 거 아니야. 이렇게 왕복 운동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가 이렇게 멈추겠지, 그렇지? 이때 이 추를 한번 놓고 이렇게 갔다가 한번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때, 이걸 우리가 주기라고 하거든. 주기. 응?
이 단진자의 주기를 우리가 라지 t라고 부른다고. 알겠어? 그러면 이 주기 t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주기 t는 2파이 곱하기 루트 g분의 l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는 나중에 대학 가서 물리 시간에 배워. 알았지? 이거 유도하는 것까지는 안 해줘. 그러면 이 주기 t는 2파이 곱하기 루트 g분의 l이니까 이거를 g에 대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이쪽으로 이항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중력가속도 g는 t의 제곱분의 4파이의 제곱 l이 된다고. 알겠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렇게 측정하는 거야. 4파이의 제곱은 어차피 상수잖아. 정해져 있는 수고, 길이 L, 이걸 우리가 재고, 그쵸? 그 다음에 t를, 시간을 세크에 따라서 몇 초인지 재는 거야. 근데 그때 물리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한번 시작. 이 시간만 재는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10회 왕복하는 시간을 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거를 10으로 나눠. 그러면 한 번당 진동하는 시간이 나오겠지. 그게 좀 더 오차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주기를 측정을 해. 그럼 여기에다 이제 몇 초인지 세크로 이제 시간을 넣겠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길이 L을 이제 센티미터로 넣겠지. 그럼 뭐를 구할 수 있어? 미지수를 다 넣었잖아. 그러니까 중력가속도 G를 구할 수 있지. 그러면 우리가 지표면에서 구한 중력가속도가 얼마래요?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래잖아. 선생님 여기 미터인데요? 여기 미터니까 여기다가 센티미터 말고 뭘 넣어야겠어요? 미터를 넣어야 되겠지. 그치? 미터 값을 넣고 세크를 넣으면 9.8 미터 퍼 세크. 이거에 준하는 값이 나오겠지. 그치? 9.80000 얼마 뭐 9.7 얼마 막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 중력을 이렇게 측정하는 거야. 뭘 가지고? 진자의 진동 주기를 가지고. 이걸 우리가 단진자의 진동 주기라 그래. 이렇게 측정하든지 또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중력계를 이용하는 거야. 여기 위에 스프링이 있어. 스프링. 근데 스프링이 아무것도 매달려 있지 않으면 스프링은 일정한 길이로 있겠지. 그치? 근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미스터 추 입술 위에 추를 매달아. 그럼 이 추의 무게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질 거라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추의 무게 때문에. 그럼 이 무게 때문에 이 스프링이 길어질 거라고. 알겠어? 그러면 이 스프링이 원래 있던 길이보다 늘어난 길이 있지. 요만큼. 요걸 우리가 X라고 하는 X. 그럼 여러분 그 물리 시간에 아마 이거 배웠을 것 같은데 나도 예전에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우리가 힘 F는 탄성계수 K 곱하기 KX라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스프링의 탄성계수를 알고 그 다음에 늘어난 길이의 X를 센티미터를 재서 우리가 집어넣으면 뭘 구할 수 있어? 힘 F를 구할 수 있지. 그럼 여기서 mg니까 g를 구할 수 있지. 중력가속도. 그래서 우리가 그 중력을 구하는 방법은요. 단진자의 주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탄성계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 내용이 13페이지 2번에 가 있죠. 2번. 됐죠?